저는 내일 모레 출산을 앞두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집안의 맏며느리로 39년간 제사를 지내왔어요. 명절 2번 빼고 1년에 4번은 제사를 지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처음으로 제사를 없앴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둘 있는데 딸들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시댁도 제사 안 지낸다고 엄마도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하더라고요. 남편도 요즘 건강이 안 좋고 저도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아들은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제사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이번부터 안 지내마 하고 지난달에 시할머니 제사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면 편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내가 또 뭐 잘못한 건 아닌가 싶으면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40년 가까이 제사를 지내냐 대단하다는데 사실 저는 제사를 잘 지내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있어요. 음식도 항상 제일 좋은 걸로 수북하고 예쁘게 담았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둘째 딸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들이 노하셨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자식들은 엄마 그런 거랑 상관없다 걱정 좀 하지 말라는데 저도 알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남들도 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39년 만에 제사를 그만둔 저는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39년 지내던 제사를 딱 끝냈어요. 이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힘든 제사를 딱 멈췄는데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40년 동안 매해 6번, 아마 친정까지 하면 거의 10번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40년 제사 생활이면 자다가도 북어를 바로 올립니다. 이게 몸의 습관으로 그냥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엄청난 세월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제례를 잘 지내는 거 보면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분이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다가 시할머니 제사까지 드린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시가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게 40년이 되면 이게 나의 일이 돼요. 맞아요.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의미를 가졌던 이 40년의 습관이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진다? 이때부터는 마치 안쪽에 꽉 찼던 것들이 확 비는 것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오늘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세대에선가 제사를 딱 끊는 세대가 저희 어머니도 명절을 포함해서 한 6번을 한 건데 네. 어머니 때 이제 탁 끝냈어요. 근데 어머니 가시고 제기 있잖아. 네. 네. 못 버리겠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집에 있어요. 그렇군요. 맞아. 네, 하여간 그 용기를 내신 건데 한번 솔루션 보죠. 39년간 해오던 제사를 멈췄다. 죄책감을 어쩌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문제는 은퇴 증후군과 불안이다. 은퇴 증후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40년 제사를 1년에 4번 아주 절기에 맞춰가지고 드렸다. 네. 그럼 이분을 요새 말로 하자면 프로 제사러예요. 아 진짜네. 그 얘기는 전문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들이셨고 이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이 역할이 집안 내에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서 가족의 규칙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런 진두지휘를 하던 그 역할을 내려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전 이걸 굳이 말한다면 은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은퇴가 40년 세월 동안에 내가 함께 하던 그 일이 멈추는 순간 남성들이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겪게 되는 이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여러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이 혼란과 불안의 상황을 우리가 은퇴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께도 우리 사례자에게도 은퇴 증후군과 같은 그 공허감 같은 것이 밀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죄책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책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가 멈추는 순간 불안이 확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안이 곧 은퇴증후군과 이 불안 양자가 움직이면서 지금 우리 사례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제사를 진짜 오래 하셨거든요. 제사를 지내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꿈에 막 조상님들이 막 나오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네.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냥 같은 일을 그러면 직장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랬잖아요. 뭔가 죄책감이 든다. 알고 보면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필이면 제사를 멈추고 나니까 둘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 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상이 노예하셨나? 이런 말씀을 맞아, 하셨거든요. 노하셨다. 흔히 우리가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약간의 불안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 딱 멈추고 나면 혹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생각. 아닌 게 아니라 우연이라도 뭔가 나쁜 듯한 느낌이 하나 딱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래서 이걸 흔히 그럴 줄 알았어 편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속에 기본적인 이야기, 생각이 든다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나를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행동을 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일종의 심리적인 강박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일종의 미신 행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뭔지 우리가 왜 S자 수능 때 S자 가지고 있으면 왠지 서울대 갈 것 같고 이런 느낌처럼 이건 뭐냐. 네. 강화, 마음의 강화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필 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고 제사를 멈추자마자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아 조상님이 화나셨나 노하셨나 이거 결국 사후 확증 편향인데 이런 건 결국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찾고 싶은 마음의 심리 때문인데 일단 이 모든 상황 안에는 엄마의 불안 곧 우리 사례자의 불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전 복권 딱 당첨 번호 딱 보고 나 저 번호 나올 줄 알았어. 저는 항상 꽝이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연자분은 그 제사에 있어서 내가 제사를 잘 지내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40년 동안 힘든 줄도 모르고 이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마냥 그냥 이 사연자분에게 제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생애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혼상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제사라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에 여러 과정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사가 우리가 힘들어 그만두겠어 얘기하지만 제사의 순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 순기능들 중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피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더군다나 가문의 안정을 확인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능일 거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수고하는 자들이 우리 그냥 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준비하고 실행하고 앞으로 또 있을 제사를 계획하면서 인정을 받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평생 살아가며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돼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서 나를 1년 동안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기능이 사람을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제사 끝난 다음에 다들 수고했다고 다 박수 쳐주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역시 힘든 와중에 이 역할을 지속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심리적 권위를 갖게 하거든요. 이런 순기능들이 어머니에게도 우리 사례자에게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MC잖아요. 네. MC가 제사장을 뜻한대요.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래서 의식의 중재자. 그렇대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대요. 이 정도로 말씀처럼 이렇게 뿌리 깊게 맞네. 박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 두 가지 행동과 칭찬 암시를 하자. 칭찬 암시를 두 이건 가지 무슨 행동? 무슨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관혼상제,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의무감과 비장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년에 우리 본가 쪽에서 6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친정 쪽에서도 제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주관하는 건 6번이죠. 1년에 6번이 1년 우리 12달이에요. 12달이면 2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의가 2달에 한 번씩 나를 이렇게 붙잡고 2달에 한 번씩 나를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반복적 행동 이게 40년이에요. 40년이라면 이 행동이 사라졌을 때 이 남아있는 공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허감을 채우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만한 두 가지 행동과 또 하나의 심리적 암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많은 제사를 40년간 꾸준히 해왔다. 이건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엄마가 중심이 돼서 중심축에서 이 일을 해왔던 거잖아요. 딱 제사를 안 하게 됐을 때 뭔가 그 허무함과 찝찝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은퇴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역할 상실이거든요. 이 역할 상실이 워낙에 거대하고 문화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불안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을 붙잡을 만한 또 다른 매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늘 하던 일상을 멈췄다? 네. 그러면은 정말 헛헛하죠. 헛헛하죠. 직장 은퇴할 때도 그 은퇴 이후의 계획들을 막 세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딱 끝낸 이후에 그 계획을 이 사연자의 어머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마음의 공허감이 그냥 놔두면 이거 우울감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감을 가져올 만한 이 마음의 공간이라는 건 누군가가 채워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채워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우리 사례자께서 적어도 두 가지 행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제 나의 삶과 나의 계획, 1년에 6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나의 일상을 다른 방식으로 교체를 하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최소한 2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2년 동안은 매달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현장이나 취미 현장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여서 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새로운 루틴이라 그러죠. 일상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사가 있던 날 있죠. 제사가 있던 날은 그 전날 며칠 전부터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를테면 의미 있게 그전에 우리가 제사로만 지냈던 분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뵙는다든지 아니면 내 친정 엄마 아빠 있죠? 그 전에 뵙지 못했던 분들 이미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의 행동을 대체 행동을 제사일에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해 놓으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제사를 안 지내게 되거나 안 지내는 시간이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낼 때보다 두세 배는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계획해야 이걸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칭찬 암시를 하라 했는데 그건 뭔가요? 칭찬 이 암시. 칭찬 암시라는 건 뭐냐면 내 불안을 달랠 수 있을 만한 자기 암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엄마 우리 사례자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나 충분히 했어. 나 충분히 했어. 그렇지. 나 충분히 했어.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요. 옆에서 따님도 네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 이미 충분히 잘했어.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 이미 충분히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나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충분히 했어.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불안해할 때마다 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 잘하고 있어. 네. 괜찮은 거야. 충분히 했어. 이런 것만으로도 불안을 잠재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여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두 가지 행동과 지금 말씀드린 칭찬 암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멈췄던 분들 있죠. 네. 오랫동안 어떤 일에 몸담다가 멈추어서 심리적인 공허감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또 야 이거 그 제사 이거 하던 거 안 하면 너 뭐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추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걸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들쑤시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있어요.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나는 충분히 충분히 했어.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쁜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 모두가 결정한 거야. 간섭하지 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